단순한뿐만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법 논리로서 그러면은 지휘권이 없으니까 당신은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냐라는 반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 전우들 또한 저희들이 해병대 장교로 임관했을 때 이런 말들을 배웠습니다. 상관에게 경례를 하면서 악수를 하게 되면 누구누구 중이 김태성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구호를 외쳤는데요. 나중에는 나중에는 못하게 이제 금지됐지만 그 말을 했다는 것은 그 한 사람에게 충성한다는 말들이 아니고 그가 민족을 위해서 서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조국을 위해서 당신이 명령을 하면 기꺼이 내 목숨을 담보로 한 명령에도 따르겠다라는 자긍심에서 나온 감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명령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럼 또 맹세를 했던 사람들이 과연 지시니까 따르지 않고 지도니까 따르지 않고 지시는 따르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태훈 군인권센터 부장님, 오늘 결심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어에 충실하게끔 사실상 수원지법이 이때까지 이 보직 관련된 판결을 형사 재판 결정 이후에도 사실상 늦게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방부가 재판 지연수를 쓰는 것을 재판부가 용인한 것도 사실상 기일에 대해서 참아준 것이지, 오늘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는 사법부를 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윤석열 내란 재판에서도 재판의 공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고, 사법부의 수장이 대법원장까지 사법부의 공정성, 독립성을 뒤흔드는 행위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수원지법이라도 하루빨리 박정훈 대령에 대한 복직 판결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내려줄 것을 기대하고요. 아울러 국방부가 지금 현재 소송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담당하면서 이 재판도 법무법인에 맡기고 있습니다.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소송을 국민 세금으로 로펌에 지급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상 나중에 감찰해서 탈탈 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이 조속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이 재판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변호인단 정부생 변호사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행정재판은 소가 제기된 시점으로부터 약 1년 8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린 만큼 양측에서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다고 보아 지난 기일에 종결할 의향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1년 8개월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던 피고 측 정부 법무공단에서 극렬히 반대하여 폭행을 구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오늘 종결할 것을 예정하고 지난번 재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측은 지난 재판 이후 한 달여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더니 재판 하루 전인 어제 준비 서면을 제출하면서 이미 새로운 보직을 받아서 소외 이익이 없다는 새로운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분명 오늘 종결하겠다고 재판부에서 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하루 전에 준비 서면을 제출한 피고 대리인의 행위는 재판을 지연하겠다는 꼼수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인단 중 정관영 변호사님께서 어제 준비 서면을 받자마자 바로 준비하여 약 4시간 만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부디 재판부에서는 피고 대리인들의 꼼수에 종결이라는 결정으로 화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 측 주장은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피고 측 주장을 요약하자면 이미 새로운 보직을 받아서 소위 이익이 없다는 주장과 이 사건 보직 해임 처분이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보직을 받았다고 하여 과거 보직 해임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어졌다는 주장은 그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상식에도 반하는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보직 해임이 그 누군가의 경로로 인한 불법적인 행위로 시작된 것임은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입니다. 부디 피고 측도 더 이상 시간 끌기 등 꼼수를 쓰기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의를 바로잡는 데 조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전에 이게 한 가지만 그 아시는 얘기인데요. 국방부의 장성 인사는 서두르고 박 대령님의 보직해임 부당하다는 거는 1심에서 무죄가 나면서 확인이 된 바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그 정부 쪽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서 계속 재판을 지지 끌려고 하는 이런 행위는 매우 개탄스럽는데요. 그 이제 그 대선 막판인데 대선 그 각 대선 주자 중에서도 박 대령 사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데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혔는데 변호인단께서 혹시 대선 후보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촉구하신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그 대선 관련해서는 현역 분위기이기 때문에 좀 나중에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건 누가 돼도 국민들이 원하는 건 특검 아니겠습니까? 빨리 그 원상 복귀시키고 그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검을 실시하라. 근데 김문수가 됐던 이재명이 됐던 이준석이 됐던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저희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이 사건이 제대로 규명되고 원리 원칙대로 돌아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모든 후보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지금 후보들 중에 박 대령이 범죄자다, 엄벌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낸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것만 보더라도 이제 빨리 그 새로운 대통령이 나서서 빨리 수습하기 바랍니다. 임소연 말씀대로 제 질문을요. 새 정부가 박 대령 사건 그리고 최상병 사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보냐라고 제가 수정해서 해서 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벌에 그칠 뿐만 아니라 그 정직하게 수사하고 그것을 정직하게 넘기려고 했던 박정훈 대령님을 비롯한 그 부하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그리고 현실적인 불이익에 대해서도 이게 원상복귀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진정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에서는 물론 법을 통해서 특검이 통과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잊지 말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서 나중에 내려와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